안녕하세요. 닥터센 통증연구소의 여도현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뒤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덜컥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디스크라는 건가? 결국 수술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 먼저 앞서실 텐데요. 퇴행성 디스크병, 즉 경추 척추증은 질병이라기보다 관리가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통증 없는 일상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디스크병은 쉽게 말해서 척추의 노화 현상입니다. 보통 30대 이후부터 디스크 내부의 수분이 감소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디스크 높이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디스크의 높이가 줄어들면 주변 구조물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 척추 뒤쪽에 위치한 후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뼈 가장자리에 돌기 같은 골극을 만들어내어서 스스로를 고정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 퇴행, 후관절 관절염, 골극 형성이라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서 경추 척추증, cervical spondylosis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인 목의 통증과 뻣뻣함입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심했다가 움직이면서 완화되고 일과 후에 다시 피로와 함께 통증이 찾아오는 양상을 보입니다. 목을 돌릴 때 뚝뚝 소리나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 경추금이 들리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퇴행이 심화되면 경추 5번에서 7번 사이에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중심부 협착으로 인해서 척수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 소견과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MRI상에서 퇴행이 매우 심해 보여도 증상이 거의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영상은 양호해도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디스크병은 영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환자의 임상 증상과 기능 저하 정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진단은 자세한 병력 청취와 정밀한 이학적 검사에서 시작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디스크 간격이 감소되어 있는지, 골극이 있는지, 경추 전만의 소실 상태 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며 이는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기초가 됩니다. 신경 증상이 심해서 정밀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시행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퇴행성 변화에서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소견에서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당장 수술이 필요한 위중한 상태로 오인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다면 치료의 핵심은 관리와 보존적 치료입니다. 먼저 일상 속의 자세 교정과 작업 환경 조정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와 견인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세 번째로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경우 신경 차단술 등과 같은 주사 치료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고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추 안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수술은 통증의 유무가 아니라 신경 기능의 저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경근 병증이 악화되어서 근력이 소실된 경우라든지 척수증 증상이 동반되어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증상이 있을 때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에 척추증 환자는 체계적인 비술적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디스크병은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결코 불행한 병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통증 없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닥터센 통증연구소는 성급한 수술보다는 환자분들의 기능 회복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닥터센 통증연구소 센쌤 여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